안녕하십니까. 재무연구의 모의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를 주력으로 하는 SNS 텍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산업과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재무 추정, 밸류에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 분석은 동사가 속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실리콘의 이온 주입 과정을 거쳐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복잡한 회로로 연결한 최종 생산물입니다. 이러한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과 저장을 담당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과 처리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참고 부탁드립니다. 반도체의 공급 체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설계의 팹리스, 제조의 파운드리, 후공정의 오사트로 나눠지고 모든 공정을 전부 수행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을 IDM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IP, EDA, 디자인 하우스와 같은 공정 사이에 위치한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반도체 제조의 8대 공정 중 저희는 동사의 소재가 필요한 포토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공정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포토 공정은 전체 공정 시간의 60% 이상, 원가의 35%가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공정으로 반도체 미세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빛을 투과시켜 웨이퍼에 회로선을 그려넣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포토 공정에서 핵심적인 소재 중 하나가 바로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노광기 빛의 패턴이 형성되기 전에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사각 유리기판 위에 금속 방막이 증착되고 그 위 감각액이 도포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 중 하나인 미중 패권 갈등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제재가 첨단 공정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사의 소재형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재고가 축적되고 소진되며 사이클을 반복하는데요. 2022년에서 2023년은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였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침체기에는 카펙스를 줄이며 공급량의 증가 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요 반등을 기다렸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감산을 택하며 공급량 자체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의 수요 회복이 동반되면 이번 업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산을 통해 D램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첨단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시스템, 마이크로, 로직 부문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됩니다. 수요의 증가로 중국 주도하에 가동하는 팹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의 경우 HBM과 온디바이스를 필두로 굳건한 수요를 유지하며 업사이클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반도체의 경우 AI 스마트폰을 필두로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C 반도체의 경우엔 윈도우 10 체제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고 AI PC의 업무 활용도가 높아지며 B2B 중심으로 수요 회복이 예상됩니다.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기업들은 미세화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이퍼의 크기가 제한적이기에 하나의 웨이퍼 안에 더 많은 칩을 제작하기 위해 칩의 면적을 줄이는 것을 미세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경우 카펙스를 늘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원가 절감과 성능 개선을 위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공정의 장비 및 부품으로는 EUV 노광기와 EUV 펠리클이 있습니다. EUV 노광기는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며 웨이퍼에 빛을 쪼여 회로 패턴을 그리는 포토 공정에 활용됩니다. 기존 DUV 장비보다 파장의 길이가 짧아 미세 패턴을 그리는 데 유용합니다. EUV 펠리클은 포토마스크를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장비로서 높은 가격대의 포토마스크 보호 및 수율 향상을 위해 미세화 공정의 필수 부품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종류는 크게 LCD, OLED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원장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커다란 기판을 의미하고 그 위에 여러 공정을 거치며 패널을 제조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시장 규모는 올해 전년 대비 5.4%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OLED 시장의 경우 IT 기기와 차량용 제품의 OLED 탑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공급하는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 또한 디스플레이 제조 시 포토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반도체 공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큰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및 LCD, OLED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마스크의 소재로 사용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판매하는 첨단 소재 및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용 블랭크 마스크,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합니다. 또한 2024년 EUV 펠리클 및 블랭크 마스크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블랭크 마스크 매출 비중은 반도체 35%, 디스플레이 65%로 이루어져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MIC, TSMC를 중심으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적 현황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동사는 23년 역대 최고치 매출액, 영업이익, OPM을 달성하였습니다. 매출액 5개년 CAGR 1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 원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전년 대비 GPM이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성 현황입니다.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16% 유지하며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모두 준수합니다. 활동성 측면에서는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산업평균에 비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박스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은 산업평균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재무적 분석입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인해 포토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블랭크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23년 국내 IDM 감상 정책으로 타 반도체 기업들의 가동률은 감소했지만 동사는 8분기 동안 꾸준하게 가동률 추이가 상승하는 고무적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기존 제품 대비 EUV 블랭크 마스크 가격 프리미엄은 40배, 펠리클은 60배로 EUV 시장 본격 진입에 따른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전망됩니다. 실적 분석의 경우 슬라이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어 분석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경쟁 기업으로는 일본의 호야, 시네츠 화학이 있고 EUV 펠리클 경쟁 기업으로는 국내의 FST와 일본의 미쯔이 화학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비교 사항은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S에게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로 인한 마스크 수요 증가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DUV 장비를 통해 미세 공정을 진행 중이며 이는 더 많은 포토 마스크를 필요로 합니다. 중국 내 반도체용 블랭크 마스크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SNS텍의 중국향 마스크 수출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AI 칩,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한 마스크 수요 증가입니다.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로 인해 팹리스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에 따라 각기 다른 포토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확대되면 포토 마스크와 블랭크 마스크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IT OLED 시장 성장으로 인한 마스크 수요 증가입니다. 애플의 2024년 출시하는 아이패드 2종에 OLED가 탑재되며 추후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제품에도 OLED가 사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OLED 패널 크기가 커지면 더 큰 크기의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가 사용되기에 피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동사의 EUV 시장 진입으로 인한 매출 상승입니다. 주요 반도체 업체를 중심으로 EUV 공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EUV 블랭크 마스크 및 펠리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EUV 펠리클 양산을 위한 공장이 24년 7월에서 8월 중 준공해 24년 말 EUV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매출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재무추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반도체용 블랭크 마스크,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 EUV 블랭크 마스크, EUV 펠리클 총 4파트로 분류하여 추정했습니다. 반도체용 블랭크 마스크 매출액 추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 추정입니다. DUV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넓은 범위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가장 고가의 ARF 마스크를 1000만원으로, KRF는 ARF의 60%가량이라는 동사의 IR 정보에 기인하여 600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산업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포토마스크의 가격은 블랭크 마스크의 약 2.7배였기에 레거시 및 아이라인의 P는 13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Q의 경우 주요 고객사들의 파운드리, D램, 노드 공정별 웨이퍼 생산량을 구한 뒤 이를 블랭크 마스크 수명인 5만 장으로 나누어 마스크 교체 주기를 추정했습니다. 이후 노드별 사용되는 마스크 개수를 곱하여 각 고객사가 필요한 총 마스크 수량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총 마스크 개수 중 동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Q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24년부터 본격 양산될 2나노 웨이퍼에 사용될 마스크의 Q 역시 추정하여 가산하였습니다. 이후 각 공정별 시장 전망치에 따라 5개년 CAGR을 반영하여 추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계산된 반도체형 블랭크 마스크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 매출액 추정입니다. 디스플레이용 마스크로는 크게 바이너리, PSM 마스크가 사용되기 때문에 세대별 두 종류의 마스크 평균 가격으로 P를 추정했습니다. Q의 경우 엔드 유저인 삼성 디스플레이향, BOE향, Q를 각각 추정하였습니다. 기술별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 공장이 사용하는 기술을 고려해 마스크 수를 설정했습니다. 동사의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여 각 엔드 유저에게 35%의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향 Q의 경우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동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공장별로 Q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23년 각 라인별 가동률과 카파를 곱하여 Q를 추정하였습니다. A2의 경우 26년부터 XR 제품에 사용되는 OLED OS 라인을 구축할 것이란 가정하에 Q를 추정하였습니다. A3, A4 공장의 경우 플렉시블 OLED가 스마트폰에도 채택됨에 따라 현재 가동률을 유지할 것이라 가정하고 Q를 추정하였습니다. A5의 경우 QLED TV 및 노트북 패널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Q를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 새롭게 가동 예정인 8.6세대 IT OLED 공장 A6의 경우 IT OLED 시장 성장률을 고려하여 Q를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BOE향 Q 추정입니다. 현재 BOE가 가동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공장별로 각각 Q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BOE 공장의 가동률, 카파,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성장률을 반영해 Q를 추정했습니다. 또한 2027년 새롭게 가동 예정인 8.6세대 IT OLED 공장 빅16의 경우 IT OLED 패널 출하량의 증가세를 반영해 Q를 추정하였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의 매출액 추정입니다. EUV 관련 제품들은 동사가 올해 완공될 공장에서 생산되기에 24년 말부터 수익화를 가정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경우 보수적으로 국내향만 발생한다 가정했습니다. 먼저 P값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각각 7천만원, 1억원의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향후 공급사의 이원화가 가져올 단가 인하를 반영하여 각각 4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Q의 경우 이비민 이니티브에 나온 20년 블랭크 마스크 사용수에 ASML이 20년 생산한 31대의 EUV 노광기 대수를 나눠주어 대당 52개의 마스크가 사용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시장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노광기 확보 대수를 추정하였고 40%의 수요를 받을 것이라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Q값과 매출액을 도출했습니다. 다만 24년의 경우 도입 초기인 만큼 테스트 후 사용을 감안하여 이에 절반인 20%의 수량을 Q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EUV 펠리클의 매출 추정입니다. P값의 경우 EUV 펠리클이 DUV 펠리클보다 60배가량 비싸다고 알려진 점을 이용하여 국내 펠리클 경쟁사인 FST의 DUV 내수 단가 46만 4천원을 이용하여 EUV 펠리클의 가격을 2,784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Q의 경우 22년 TSMC만 EUV 펠리클을 사용했던 점을 이용하여 한 대당 사용 펠리클의 개수를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선 내수 경쟁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50%의 수요를 받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와 동일 논리로 노광기 대수를 추정하여 추정 Q값과 매출액을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비용 측면입니다. 매출 원가는 크게 원재료비, 감가상각비, 종업원급여, 기타 비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원재료비는 크게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로 구분됩니다. 블랭크 마스크의 경우 당사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 비율의 3년 평균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펠리클의 경우 펠리클을 생산하고 있는 FST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 비율의 3년 평균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먼저 유형자산 기초값에 자본적 지출을 더한 것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상각률을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전년도 기말 유형자산의 평균 자본적 지출을 더한 금액에 평균 상각률을 곱해주어 전체 감가상각비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체 감가상각비 대비 매출 원가 내 감가상각비 비율의 3개년 평균을 곱해주어 추정하였습니다. 매출 원가 내 인건비의 경우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액 YOY를 이용하였고 기타 비용의 경우 매출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동일하게 매출액 YOY를 적용했습니다. 감가상각비 세부 내용은 슬라이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판관비 추정입니다. 운반비는 5개년 평균 매출액 대비 운반비의 CAGR을 적용하였고 지급수수료는 3년 동안 감산 추세를 보여 3개년 평균 매출액 대비 지급수수료 CAGR을 적용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제조업 협약 임금 상승률과 동사의 임금 상승률을 함께 고려하여 추정하였고 경상연구개발비는 22년, 23년 EUV 개발을 위해 급증한 추이를 반영하여 25년까지는 5개년 CAGR을 사용하였고 26년부터는 보수적으로 플랫함을 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는 자산별 감가액을 나눠 평균 상각률과 판관 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금융손익, 기타손익, 지분법손익, 법인세 비용 등은 슬라이드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종 추정 IS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DCF와 PE 밸류에이션 두 가지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상대가치인 멀티플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법인 DCF를 동시에 사용하여 목표 주가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DCF를 위한 29년 이후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년 이후의 매출의 성장률을 연구 성장률로 계산할 경우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동사와 부합하지 않기에 28년 매출의 성장률과의 평균을 사용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8년의 영업이익률, 세금은 동사의 이익 수준을 바탕으로 유효세율을 추정하였고 연구 성장률은 10년 GDP 평균을 사용하였습니다. RF는 예탁결제원 제공 한국무위험이자율, 베타값은 블룸버그 조정 베타, ERP는 다모다란 24년 1월 7일 기준 ERP 사용했고 코스트 오브 뎁은 한기평 A+ 등급 금리를 이용하여 왁을 도출하였습니다. 유무형 감가상각비와 자본적 지출, 순운전 자본의 증감은 모델링 하단에 기재된 논리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잉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터미널 밸류의 경우 고드 내 연구 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했고 이를 바탕으로 타겟 프라이스 5770원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DCF 모델의 경우 변수들의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투자 실행의 경고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돌아올 반도체 사이클에 수혜를 받을 기업이라고 판단하여 반도체 및 반도체 소부장 12개월 포워드 PER 값인 30일 타겟 PER로 사용하여 타겟 프라이스 46,055원을 산출했습니다. 각 밸류에이션의 타겟 프라이스를 가중 평균하여 목표 주가 49,356원으로 업사이드 38% 바이 의견을 제시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